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탑다운으로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구체적이지 않은 느낌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이제는 바텀업으로 해서 실제 자료들을 가지고 파악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간편 현금음표에 의한 재무자료를 이용해서 파악하는 방법인데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부터 먼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방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물어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분석을 시작해야 되고 이 기업의 중요한 점은 무엇이지? 라는 것들을 물어봤을 때 의외로 질문을 뽑아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즉, 그 기업에 봐야 될 부분은 너무 다양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어디에 집중을 하고 봐야 될지를 안다라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재무제표 증상에 따라서 발생 원인들이 있을 거고 그러한 예상되는 사실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가장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요 증상을 가지고 원인을 파악하는데 재무제표라는 것들은 이전에 이미 다 설명을 드린 대로 기업이 활동한 결과를 숫자로 요약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숫자가 나왔을 때는 기업 활동에 뭔가 원인이 있었을 거고 그 원인이 무엇이냐를 파악하는 것이 분석의 주안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숫자 하나의 증가 감소액을 놓고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분석에 들어갈 때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가정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추가 증빙 자료나 추가 자료 검토를 통해서 제거해 나가면서 사실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추가 자료의 입수가 불가능할 때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즉 재무 자료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데서 부족하면 연결감사 보고서의 주석사항이라든가 사업 보고서의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와 있는 자료를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그거 가지고 안 되면 뉴스라든가 아니면 가장 중요한 전자공시에 공시된 내용들을 가지고 파악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분석은 현금 흐름 구조를 우선으로 보는데 일단 해당 회사가 현금 창출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러한 현금 창출 능력이 안정성을 갖고 있냐 불안하냐, 이러한 영업에서 번 돈을 가지고 차입 구조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고 있냐, 투자 구조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선 그러면 가장 먼저 분석해야 될 거는 그 기업에 들어가서 봤더니 영업 적자가 나느냐 에비타가 마이너스냐 예요. 영업 적자가 난다 내지는 에비타가 마이너스다. 그 얘기는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니라 영업하면 할수록 돈이 나가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그런 돈이 나가고 있는 게 지속된다 그러면 차입금으로 조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차입금이 급증을 했을 거예요. 내지는 급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런 기업 투자하지 마라라는 데서 차입금이 급감했을 때는 자금 회수가 금융기관이 자금 회수를 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의 경우는 뭘 봐야 되냐면 이 기업 망한 기업 아니야? 이 기업 부실이 현실화된 거 아니야? 아니라면 조만간 망할 회사 아니야? 라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게 됩니다. 왜 영업적자가 지속되는지, 왜 에비타가 마이너스가 나왔는지와 같은 것들을 집중 조명을 해서 문의하게 되죠. 관련된 부분도 예를 들어서 부문별 영업이익 추이를 본다든가 아니면 매출처별 매출 내역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금 창출력이 저하된 이유를 파악을 따로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아니라면 일단 영업 이익은 흑자고 에비타도 플러스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렇겠죠. 그런 기업의 경우는 뭘 봐야 되냐면 영업이익이나 에비타가 금융비용, 손익계산서상에 금융비용이나 이자비용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작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회사는 돈을 벌어가지고 이자를 내고 나면 돈이 모자라는 회사예요. 즉 부족한 이자를 내기 위해서 차입금을 늘려나가야 되는 회사이겠죠. 그러면 얼마나 문제가 있겠습니까? 곧 이 회사는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냐면 이자를 잔뜩 받아서 자관 원금은 못 갚는다라고 가정을 보고 이자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회수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회사일 수가 있어요. 답이 안 나오는 회사다 이거죠. 영업에서 이자를 못 갚고 이자를 갚기 위해서 차입금을 늘려나가야 되는 구조인데 누가 빌려주겠냐 이거죠. 그래서 부실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니다 그랬으면 적어도 에비타나 영업이익이 금융비용보다는 크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느냐면 에비타나 그 CF가 그러면 0보다 크겠죠. 그러면 현금표상에 영업활동 현금이 마이너스인지를 봐야 돼요. 에비타가 플러스인데 그 영업활동 현금이 마이너스다. 그 얘기는 돈은 버는데 지금 그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상은. 왜? 매출 채권이 늘거나 재고 자산이 늘거나 매입 채무가 감소하면서 형식상 돈은 버는데 실상은 돈이 나가고 있는 회사인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뭘 집중적으로 봐야 되느냐? 경쟁력 변화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매출 채권이 급증을 했다. 그 얘기는 거래 조건이 악화됐다. 바게닝 파워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재고 자산이 급증을 했다. 그러면 재고 자산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상품이나 제품 재고처럼 판매가 안 돼서 발생하는 재고 증가가 있을 수가 있고 제공품이나 뭐 원재료 부분에서의 재고가 늘어난다면 생산 공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매입 채무가 급감을 한다? 그러면 납품하는 업체가 이제 그 돈을 안 대준다는 그 제품을 안 대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돈을 안 내주고 있기 때문에 매입 채무가 급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과연 이 거래 관계가 안정적이냐, 경쟁력의 변화가 혹시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을 좀 집중 조명을 해야 됩니다. 즉 이런 기업들의 경우는 흑자도산 가능성이 있어요. 외견상 손익계산상으로는 단기 순이익을 하고 나타내고 있는데 얼마 안 돼서 부도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렇지 않다. 그 영업활동 현금이 플러스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아, 적어도 영업에서 돈은 버는 회사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영업활동으로 번 돈, 즉 현금흐름표상의 그 현금 내지는 에비타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단기 차입금이나 유동성 장기 차입금, 특히 유동성 장기 차입금 액수보다는 큰지를 봐야 됩니다. 작다면 차입금을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유동성 대책이 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유동성 장기 차입금은 담보를 잡고 주로 장기로 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 도래했을 때는 만기 도래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안 갚으면 그 담보를 집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이 돈을 못 갚는다는 건 이상하다라고 보기가 쉽기 때문에 잘 차환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영업에서 번 돈 갖고 적어도 유동성 장기 차입금 이상은 벌 수가 있어야지 뭐 단기 차입금을 차환을 해보든지 할 수가 있어요. 자관 어찌됐든 단기 차입금과 유동성 장기 차입금보다 영업활동 현금이 작다는 얘기는 차입금의 차환을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영업활동 현금을 가지고 단기성 차입금과 유동성 장기 차입금보다 큰 액수를 벌고 있다 그러면 유사시에는 은행에 단기 차입금 도래하는 걸 꺼버리면 되죠. 영업에서 번 돈 가지고. 그래서 이게 작았을 때는 유동성 대책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봐야 됩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고 이 이상이다. 그러면 나름 건전한 회사입니다. 단기 차입, 유동성 장기 차입금보다 적어도 영업활동 현금이 크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이 기업은 차환을 해가면서
거래를 해가면서 이자를 부담을 시켜서 대출 이자를 받아가지고 잘 끌고 갈 대출 고객이에요. 좋은 고객입니다. 그러니 안 빌려줄 이유가 별로 없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환은 그 유동성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어서 그런 기업의 경우는 좌우간 총 차입금하고 영업활동금의 액수를 비교를 해봐야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량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총 차입금보다 영업활동금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는 차입금의 그 만기도래 현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그런 그 연도별 상환액하고 영업활동 현금을 비교해 가면서 차환 가능성을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대략적인 지표를 말씀을 드린다면 영업활동 현금보다 차입금 규모가 3배가 안 넘어가면 대단히 우량한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3배가 넘어가면 그게 좀 차입금 부담이 점차 늘어난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투자 구조로 내려가는데 프리캐시플로우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봐야 돼요. 여기서 프리캐시플로우는 영업활동 현금에서 보수적으로 보기 위해서 유무형 자산 투자 현금흐름상에 있지 않습니까? 유무형 자산 투자 금액을 뺀 금액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다? 그 얘기는 자금이 영업에서 번 돈 갖고 투자에 들어가는 돈을 충당할 수 없었으니 차입금이 늘 수밖에 없었고, 그럼 차입금 늘어난 액수와 프리캐시플로우의 금액 간의 차이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맞지 않으면 뭔가 분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는 차입을 한 이유가 투자 활동에 돈을 집어넣느라고 한 건지가 맞는지, 이미 영업에서는 돈을 벌고 있다라고 했고 이자 비용도 낼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 투자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차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차입원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유상증자 할 거예요. 그러면 아니 유상증자를 해요? 그 비싼 자금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라는 것들을 물어봐야 돼요.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고민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하나하나 단계를 내려와서 밟아서 분석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아래에서 위로도 올라가서 파악을 해보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분석한 논리가 맞는지를 파악을 해와야 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년에 총 차입금의 증가액이 얼마냐라고 했더니 예를 들어서 1,000억이다. 그러면 차입금 1,000억 늘려다가 어디다 썼냐 이거죠. 만약에 그 에비타가 적자다 내지는 뭐 영업활동 현금인 CF가 적자다 그러면 영업에 그 뭐 예를 들어서 CF가 마이너스 200억이다 그러면 차입금 1,000억 빌려다가 200억은 영업에다 썼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전자본의 증감액이 한 100억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000억에서 영업에서 빵꾸 난 거 200억을 쓰고 운전자본에 100억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1,000억에서 300억은 합산해서 보면 300억 날라갔네 라는 것들을 통해서 영업에 300억이 들어갔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파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700억이 남았잖아요. 그럼 700억은 투자활동이나 차입금 상환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700억에서 얼마가 투자활동에 들어갔냐는 투자활동 현금 유출액 정도 하고 거기에서 영업활동 현금을 뺀 액수만큼을 투자에 집행을 했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500억이다.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 마이너스 200억, 운전자본 투자 마이너스 100억 해서 300억에다가 투자활동 500억에서 800억을 차입금 증가시킨 데서 800억을 800억이 사용되었고 나머지 200억은 나머지 자연스럽게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썼겠죠. 그래서 그렇게 맞춰보면 원인하고 그 내역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탑다운으로 본 것과 바텀업 구조가 맞았으면
이 기업은 이런 상태의 기업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놓고 보면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중요한 지표 몇 개만 그 영업이익, 에비타, 차입금 총액, 금융비용,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 그다음에 영업활동 현금, 단기성 차입금, 유동성 장기 차입금 이런 몇 개 지표만 봐도 우리가 기업의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해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지표를 가지고 기업의 그 전체 얼개를 파악하고 들어가서 상세 분석에 필요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시면 이러한 부분은 간편한 양식으로 작성된 현금흐름표를 파악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금 창출력 영업활동이겠죠. 안정성 운정자본입니다. 차입구조는 재무활동이죠. 투자구조는 투자활동입니다. 그래서 현금흐름표를 중심으로 우리가 파악하는 것들은 약식 지표를 가지고 하든 총 그 해당 기업의 감사보고서상에 연결감사보고서상에 그 현금흐름표를 놓고 파악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간편 양식으로 그 머릿속에서 해당 기업의 숫자를 보면서 뭐에 초점을 두고 파악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본인이 투자하고 계신 기업의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어느 것들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해보시면 특히 코스닥 법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은 꽤 많이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 탑다운으로 본 결과와 바텀업으로 그 간편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간편 방식, 그 탑다운과 바텀업을 볼 때도 그 안에서 위에서 아래로 보는 거, 아래에서 위로 보는 것들을 결합해서 지속적으로 사실 확인을 한다라는 것들을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하나의 절차가 아니라 항상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절차,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병행해서 진행을 해야지 사실 확인이 된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